이제 2장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2장이 이제 건축 방제, 즉, 건물 화재 메커니즘을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건물 화재도요, 요 앞부분만 조금 이제 그 수식이 좀 나오는데, 이게 우리 1장에서 그 연소 메커니즘에서 다 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조금 좀 추가가 되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장에서 만나게 돼서. 이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여기 보니까요, 우선 개념에 보니까 화재 가옥도라는 게 나오네요. 화재 가옥도. 보통 화재 심도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화재가 가혹한 정도예요. 그죠? 네, 얼마나 가혹하냐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가옥도는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시간이라. 높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그게 가혹한 정도다. 이게. 그래서 화재 성장 속도라고 그랬죠. 화재 성장 속도가 이제 단위가 메가와트인데, 그죠? 보통 뭐 킬로와트, 메가와트 이랬잖아요. 뭐 단위야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시간을 곱하면은 이제 메가줄 또는 킬로줄 이렇게 즉 열량만 화재실에 남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열량만 남는다 이거지. 시간이. 그래서 이런 열량을 갖다가 패시브 시스템으로 화재를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뭐죠? 액티브 시스템은 기계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제한하는. 그래서 패시브 시스템은 열을 가둬서 열을 뭐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퍼지지 말게 그렇게 가둬서 제한하는 거고, 그래서 열적 내력을 열적으로 그 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재료의 구비 조건이죠. 내가 벽재료를 뭘 하느냐 이거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액티브 시스템은 화재를 진압하는 거기 때문에 열량을 강제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증발 잠열이 큰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소화약 같아요. 참 서로 좀 다 물고 물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종합 학문이란 얘기예요. 그 이제 패시브 시스템에 요구되는 거, 액티브 시스템에 요구되는 게 나오고 쭉 보시면은 패시브 액티브 시스템, 그다음에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 뭐 여러분들 알겠죠? 풀 프루프, 페일 세이프. 실패를 해도 또 이렇게 이중화 같은 건 풀 프루프. 이게 뭐예요? 조금 미숙한 사람이 만져도 뭐예요? 안전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 또 피난, 연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재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발화, 연소 확대가 중요하고 이거 다 했어요. 초기에는 우리 시간의 자승에 들어갔죠? 왜? 연료 지배형 화재니까, 그죠? 이게 Q는 알파 T의 제곱이다. 이랬어요. 그죠? 이거 공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가혹도를 주기 위해, 화재 가혹도 조기 감지. RTI라고 했죠. 그죠? 스프링클러는 또 초기 소화가 중요하다. 또 패시브 시스템은 화재 하중을 줄여 지속 시간을 줄이는 방화 구획. 또 피난 관점에서 보니까 연기 이동이 부력이 나든 풍력, 또 연돌 효과 이런 것들에서 빠르게 또 위로 올라가니까 또 우리가 수직 통로의 피난, 방화, 또 수평으로 보면 또 안전 구획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건물에서도 피난 제일 중요하죠, 그죠? 방화, 불이 번지는 걸 막는 거고, 연기 이런 것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제 화재 가혹도는 암기 노트에 보니까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요, 화재 강도하고 관련이 있네요. 화재 강도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 연비공단이라는 게 뭐 이게 연비공단 용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공급, 단열성에서 이 첫 글자만 짠 거예요. 연비공단. 이게 다음에도 저 뒤에 가서 또 나와요. 그래도 연비공단이 뭐지?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공급, 단열성 하는데 거기 첫 글자를 딴다는 거예요. 땄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화재하중, 곱하기 화재하중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화재 가혹도는 화재가 가혹한 정도를 나타내갖고 여기는 뭐예요?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라고 했어요. 지속 시간인데 여기는 또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도는 화재 강도하고 관련이 있고, 지속 시간은 뭐예요?
지속시간은 화재 하중하고 또 관련있다. 이렇게 관련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화재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열의 값이에요. 열의 값.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열의 값. 단위 시간당 열의 값을 우리는 화재 강도라. 그 다음에 화재 하중은 뭐예요? 이 가연물의 양이죠. 그죠? 어떤 그 실이면 실, 어떤 구역 내에 있는 그 최대 가연물질의 양을 우리는 화재 하중이라고 해요. 화재 하중. 이런 용어들은요,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예.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건물 화재, 건축 방재에 많이 쓰는 거니까 조금 요걸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쭉 여기 암기 노트는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인간 심리 생리를 배려한 계획에서 그 인간 심리가 뭐예요? 귀소 본능. 그죠? 어디를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귀소. 또 뭐, 지광 본능. 빛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뭐, 추종 본능. 아, 다른 사람이 가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퇴피 본능. 피하려고 하는 거. 좌회 본능이 나서 대부분 좌회전을 많이 한대요.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보다도. 이런 게 이제 그 인간의 심리다. 가서 끝에 보면은요, 시방 위주 설계하고, 이게 성능 위주가 있어요, 성능. 이게 이제 나중에 돼서 또 나와요. 이 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미리 정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법에 정하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시방 설계라고 하죠, 시방. 뭐 어떤 주어진 그 조건을 갖다 따라서 하는 게 이제 시방 위주라고 그러고, 성능은 뭐예요? 실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죠? 가장 최적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법에 의존하고 뭐 이런 거는 시방 위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시뮬레이션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성능 위주예요. 왜냐면 화재 시뮬레이션, 뭐 피난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게 성능 위주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사실은 성능 위주라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시방 위주로 하다 보면은 설계라든지 부족한 설계가 될 수 있지만은, 확실한 건 성능 위주인데, 그만큼 뭐예요? 신뢰도는 높지만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니까 이 순서가 이게 맨 처음에 화재 하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획 화재의 환기 요소하고 연료지배용 화재냐, 환기지배용 화재냐, 화재 과학도와 화재 제한 관계, 또 플래시오버와 포스트 플래시오버의 구획실 온.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좀 딱 바꿔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먼저 나오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그 화재 하중이 나오거든요. 화재 하중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순서를 요거를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연료지배용 화재, 환기지배용 화재하고, 그 다음에 화재 하중을 하고, 구획 화재의 환기 요소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맨 처음에 보지 말고 쭉 저기 봐서 이제 화재 하중 쪽을 이 순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다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에서는 여기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는데, 저는 순서를 요거부터 먼저 한다 이거지. 처음에 두 번째. 이 순서는 이제 제가 하는 것은 1, 2, 3, 4, 5가 강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화재 하중이 저 한 몇 장 넘기면 나오는데, 거기부터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재 하중. 화재 가혹도에 대해서는 최고 온도하고 지속 시간이고, 또 최고 온도는 연소열, 비표면적, 공기 공급, 벽체의 단열성, 즉 연비공단이라고 했죠? 연비공단, 즉 뭐죠? 여기하고 결정되고 화재 하중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시 얘기하면은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하고 같고,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 즉 연비공단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화재 하중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성기의 화재 지속 시간은
실내 전 가연물의 양을 연소 속도로 나눠준 거다. 예. 그래서 따라서 화재 하중을 줄이면은 지속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예. 화재 가혹도 크기는 이거를 줄이면은 지속 시간도 줄어드니까 화재 가혹도도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화재 하중은 뭐냐? 화재실 내에 존재하는 가연물의 양인데 단위 면적당 목재로 환산한 중량이에요. 목재로. 가연물은 목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재가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목재로 환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화재 하중을 이렇게 했네요. 그죠? 화재 하중은 Q는 이렇게 했죠. Q가 여기가 HA분의 시그마 GIHI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H는 뭐예요? 발열량이라고 했죠. 단위 중량당 가연물이 단위 중량당 발열량 HI. 그 다음에 요거는 목재예요. 그죠? 목재로 환산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목재는 단위 중량 4,500kcal 킬로그램이거든요. 목재가 4,500kcal per 단위 중량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가연물 거죠. 요거 가연물의 G라는 것은 가연물의 양. 요거는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요거는 뭐예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A는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제곱미터네요. 제곱미터.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칼로리 퍼 킬로. 여기 뭐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메타의 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지면은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재 하중이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실의 면적이 이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 얼마다 그러면 그 면적을 곱해주면은 이게 뭐 킬로와트 뭐 킬로칼로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화재 하중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게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라서 화재 하중은 이게 이건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제 전체 그 화재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니.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좀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화재 성성을 파악하는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은 꼭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는 뭐죠? 그 화재 크기는 가연물의 양과 열 방출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가연물의 양이 뭐예요? 화재 하중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불연화율, 불연성, 가연물의 양 줄이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화재 하중이 끝나고 그 다음에 구획 화재의 환기 요소에서 환기 요소는 뭐예요? 화재실에 유출되는 공기의 유출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우리가 그 양은 뭐예요? 보통 Q는 AV잖아요. A 단면적에다가 V라는 그 뭐죠? 이게 그 유속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보통 유량 또는 열량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단면적에 유속을 곱해주니까. 왜냐면요. 이게 메타 제곱이고, 그죠? 여기 메타 제곱이고, 만약에 요거는 뭐예요? 메타퍼 세크가 되면 뭐예요? Q는 메타의 3승 퍼 세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나온다니. Q는 AV고. 근데 여기 V라는 것은 뭐예요? 이 V라는 것은 이 높이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뭐예요? 건물 높이가 하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뭐 스택 이펙트든 뭐든. 그러니까 이건 하고 루트 H하고 관련이 있다니. 속도가. 왜냐면요. 보통 MGH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죠? 2분의 1, 우리가 일부러 MV제곱은 MGH 하니까 요건 뭐예요? M 지워지고 하면 뭐예요? V는 루트, EG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H에 루트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참고예요, 참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중성대를 화재실의 중앙으로 보면은
공기의 유입량, 즉 연소 속도는 뭐죠? 연소 속도는 이것도 이거 했어요, 그죠? V는 0.5, 이게 중성대가 이제 그 중간으로 본다니까 2분의 1 H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5 A 루트 H. 이걸 우리가 뭐죠? 환기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환기요소. 예, 그래서 환기요소는 연료 지배형 및 환기 지배형 화재의 중요한 요소고 계급부의 위치, 계급부의 개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중요한 요소지만은 계급부의 위치가 어디냐, 뭐 그 몇 개냐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환기 요소, 이게 요걸 우리가 환기 인자 떠나고 요걸 우리가 환기 요소라고 그랬죠. 이거 환기 요소라고 그랬어요. 환기 인자라고 그랬죠. 전체는 이게 환기 요소. 그래서 그 화재 가혹도의 온도와 지속 시간 해가지고 여기 온도 인자는 뭐예요? F0라고 그래갖고 AT 실내의 전표 면적분의 A 루트 H라고 그랬어요. A 루트 H. A는 계급부 면적, H는 계급부 높이 해가지고 루트 H. 계속 시간 인자는 F라고 그래가지고 요 A 루트 H가 그 환기 요소가 분모에 들어가네요. 바닥 면적이라고 했어요. 바닥 면적. 그래서 계구 요소가 크면은 아까 온도 인자는 뭐예요? 여기 F0는 온도 인자고 요거는 AT분의 A 루트 H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시간 인자 F는 A 루트 H분의 AF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요거는 온도 인자, 요거는 계속 시간 인자. 이렇게 됐어요. 계구 요소가 크면은 그 온도가 높은 대신에 지속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 계구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 크다는 얘기니까, 여기 크다는 얘기가 여기 크면은 여기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대신에 여기 작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속 시간은 짧고, 거꾸로 되면 뭐예요? 또 뭐 반대되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플래시 오버 열 방출률이 나오네요. 플래시 오버 열 방출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플래시 오버 열 방출률 나와요. 자, 플래시 오버 열 방출률은 우리가 연소 속도는 요거죠. 그죠? 요거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V 속도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열 방출률은 어떻게 되냐면 Q에 여기 F5는 요것도 공식이네요. 610에 여기 뭐예요? 그 HK, 이건 뭐죠? 그 대류 연결달 개수죠? AT. 이게는 아까 그 실내의 전 표면적, 그 다음에 A 계구부 면적, 그 다음에 A 루트 H의 요 전체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건 뭐 공식이니까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리 플래시 오버. 그러니까 또 요거는 이제 열 방출률이 플래시 오버가 바로 일어나기 전이죠. 플래시 오버의 열 방출률 요 계산하는데 요거 좀 잘 들어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은 연소 속도가 요거자 했잖아요. 요거 연소 속도인데 여기에서 그 열 방출률 Q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되네요. 0.5 요거 0.5 A 루트 H에다가 곱하기 그저 뭐지? 연소열 델타 HC를 곱한 거예요. 델타 HC를 곱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0.5 A 루트 H에 곱하기 3000이 되네요. 30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A 이렇게 써요. A 이렇게 됐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열 방출률이 그 여기 산소 소비 개념은 산소 소비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고체 유기물의 경우 산소에 대한 상수 평균값이 산소가 뭐예요?
13.1 메가줄 파 킬로그램이 나온다고. 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거를 공기로 환산하면 어떻게 했어요? 공기로 환산하면은 요거를 그 0.21일 때니까요. 그죠? 0.21이니까 요거를 13.1 곱하기 0.21 해가지고 여기 이거 여기 산소가 100%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1%일 때는 얼마냐? 요거 얘기합니까? 왜냐면 공기에는 산소가 21%가 들어가니까. 여기 뭐예요? 3메가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공기 기준하면은 킬로그램당 이렇게 나와요. 요게 산소가 뭐예요? 우리가 산소가 100%일 때 13.1 메가줄 퍼 킬로그램이 들어가니까 그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공기 기준으로 하면은 3메가줄 퍼 킬로그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메가줄이 뭐냐? 3000이라는 얘기죠. 3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요거 단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지울게요. 단위를. 요 단위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단위가 보통 1줄은 1와트세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가줄은 메가와트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킬로그램, 지금 여기 킬로그램 퍼 세크잖아요. 그죠? 여기 단위가 연소 속도니까 여기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그죠? 세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예. 또 뭐냐면은 곱하기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죠? 킬로줄 파 킬로그램. 이게 만약에 메가가 아니고 킬로라 그러면 여기 공기가 그랬으니까 여기, 예. 킬로칼로리가 3000, 예. 킬로줄이죠? 여기 킬로줄. 잘못 썼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니까 여기 단위가 여기도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니까 뭐예요? 요 킬로그램 뭐가 되는 거예요? 킬로줄 파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세크에다가 곱하기 킬로줄 파 킬로그램이 되니까 단위는 뭐예요? 킬로줄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킬로줄 세크 이렇게 되죠? 네. 킬로줄 파 세크니까 잠깐만, 퍼 세크 제가 급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예요? 킬로줄 파 세크는 킬로줄 파 세크, 그러니까 세크가 1로 가니까 여기 뭐라는 얘기예요? 즉 킬로와트라는 얘기잖아요. 킬로와트 이런 얘기죠. 킬로와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Q가 단위가 여기가 킬로와트가 된 거죠. 여기 단위가 여기가 요거는 요 3000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단위가 킬로와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자가 왜 붙었냐면요, A는 우리가 이 산소 기준이 아니고 공기 기준으로 했다고. 요거는 에어라는 약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A 할 때 이 A는 에어의 약자래요. 왜냐면 산소가 100%일 때는 13.1 메가줄 퍼 킬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21%가 들어가니까 공기 기준으로 하면은 3메가줄 퍼 킬로그램 되잖아요. 이 공기 기준이니까 여기다가 에어라고 산소 기준이냐 아니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A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거 이야기 처음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포스트죠. 이게 내가 왜 풀이라고 그랬네요? 포스트죠, 포스트. 풀이가 아니고 포스트. 아유, 죄송합니다. 포스트 플레이. 그러니까 프레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은 풀이죠, 그죠? 그 프레시오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레시오버가 일어난 후가 포스트 플래시오버 아닙니까, 그죠? 그 포스트 플래시오버에서 열 방출 얼마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요 공식이 성립이 된다 이거죠.
여기. 그래서 왜 3000이 나왔느냐? 그 얘기하고 왜 A자를 붙였느냐? 요거의 단위가 왜 킬로와트가 되느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이래서 이게 왜 3000, 요거는 3메가줄이니까 아마 이게 뭐죠? 3000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거하고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3000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에어의 약자고, 에어 기준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뭐죠? 예. 아까 연소 속도 얘기,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고, 요거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같이 계산하면은 이게 킬로와트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열방줄이 킬로와트가 나왔다. 그냥 하면요, 이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책 다 찾아봐도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A가 뭐라는 것도 잘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테 지금 우리가 건물 화재 메커니즘 처음 들어가는 입문 과정인데, 그 화재 가옥도 말씀드렸죠. 이게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인데, 최고 온도는 화재 강도하고 관련돼. 여기는 뭐죠? 화재 강도 연비공단이라고 얘기했죠. 약자로, 첫 글자 약자가.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화재 강도, 또 화재 하중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식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서 단위가 뭔지도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이건 뭐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지웠는데 메타 제곱이니까 여기 바닥 면적만 곱해주면은 전체 킬로그램이 나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재 하중이 있고, 주위 화재의, 구획 화재의 환기 요소에 우리가 프레시 오버 열방출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환기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고, 그 다음에 여기 연소 속도 할 때, 여기 환기 요소, 요소.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우리가 환기 인자라고, 저 앞에서도 공부했고, 연소 속도, 이거 쭉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포스트 플래시 오버,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후에 열 방출률을 구하는 이 공식의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재 하중 끝났어요. 그죠? 요거 끝났으니까 연료 지배형 화재하고 환기 지배형 화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고, 또 화재 가속도와 화재 저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순서대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예. 연소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나니까 훨씬 의미를 이해가 빨리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강의가 전부 다 딜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스피디한 개념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앞부분만 여기 공식 나오죠? 요 뒤에는 거의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화재 메커니즘은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도 될 수 있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재미있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